비참하다라는 말씀 드려야겠는데 또 한 가지 참담한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인자,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국무총리가 스폰서로부터 끊임없이 후원을 받으며 정치를 해온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김민석은 해명을 못하고 감성팔이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자기 아내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면서 사내로서 뭐라고 했죠? 무기력하다. 근데요, 저도 그냥 하루 밤새면 눈에 실핏줄 터져요. 근데 김민석이 과거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집요하게 악마처럼 물고 뜯고 물어 뜯었는지를 보면 지금 자기 안에 실핏줄 터졌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내로남불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인들이 말을 하고 공격할 때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정말로 얼마나 물어뜯었습니까? 특히 지금 여기 김민석 같은 경우는 어룩들이 있어요. 여기 김 여사 불기소한 걸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하겠다. 그렇죠. 이런 발언도 네. 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김건희가 퇴진해야 된다. 김건희의 2단 왕국을 막아야 된다. 막 종교랑 막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무턱대고. 그리고 친일파, 돈냄새, 사이비 2단 세 가지가 김건희 권력의 본성이다. 민족 정기를 끊고자 발악했던 친일 잡교의 후계 김건희 2단 왕국을 막아내겠다. 아주 그냥 지금 말입니까? 뭐 이게?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해왔던 그냥 거네요. 정말 막 떠들었어요. 네. 막 떠들었고 아유. 지금 여기 김민석 같은 경우가 벌써 10대 의혹이라는 게 막 불거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해명하겠다고 하는데 아무 해명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이게 하루에 하나씩 해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해명하면 되죠. 뭘 하루에 하나씩 해명합니까? 진짜로 잘못한 게 없으면 한꺼번에 해명하고 남을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진짜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이상으로 맞는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정말로 여기에 이 보수 정치인들, 보수 대통령들, 보수 뭐 정치인의 가족들 악마시키는 것들이 구질구질한 것들까지 없는 일까지 만들어내면서 이걸 악마시켜 왔어요. 지금 스펙트럴 블루니 슈퍼챗처럼 막 주술 의혹 뭐 그럼요. 온갖 영화도 만들고 진짜 그럼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던지고 그리고 그냥 입 싹 닫고 사과 안 하는 게 민주당 특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그게 사실로 밝혀진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줄리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 기망해왔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의혹이 실제로 밝혀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 이거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름만 받고 똑같은 차용증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근데 이게 네. 뭐 지금 실핏줄이 터지고 남자로서의 무력감을 느끼고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지금 김민석의 해명 중에 지금 아들이 미국의 명문대에서 학교 다니는데 1년에 1억 이상이 든대요. 체류비까지 하면 1억 5천 2억 든다는 게 정설인데 그거를 이혼한 전처가 다 내줬다. 그러니까 내 돈 안 썼다라는 해명이잖아요. 근데 뭐 전처를 청문회에 부른다느니 내가 남자로서 뭐 무력감이 그럼 감성팔이 하지 말고 전처를 안 불러도 되는데 그 해외 송금 내요. 그것만 까면 되죠. 다 기록이 있어요. 정말 자기 돈이 아니라 전처가 자기 계좌에서 100% 학비랑 체류비를 아들한테 다 보냈는지 그 해외 송금 내역만 자료 제출하면 돼요. 그럼요. 근데 그 자료 제출을 안 하면서 감성팔이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떳떳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네. 저희 전처에게 말해서 그 입금 내역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거기에서 뭐 일반인이고 제 정 가족인데 여기까지 부르긴 뭐하니 내가 그 관계된 자료들을 다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 계좌 이체 내역은 그럼요. 외환 거래기 때문에 네. 현금으로 줄 수도 그럼요. 없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을 갖고 현금으로 들어가질 들고 못해요. 못 가요. 못 그러니까 들어가요. 네. 아들한테 현금으로 줬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해외 송금 하겠죠. 학비는 그리고 특히나 학교 계좌로 직접 넣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 송금 내역 출처가 전처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김민석이 국회의원 5년 하면서 1년에 한 1억 정도 세비 받았을 텐데 5년 사이에 재산이 8억이 늘어났어요. 추징금 다 갚고 재산 2억 신고했어요. 그 6억은 대체 어떻게 갚았느냐? 그리고 2억은 어떻게 늘었느냐? 아니 지금 나는 재산 적다 그래서 청렴하다라고 하는데 임종석도 신고 재산 적었고 이인영도 신고 재산 적었어요. 근데 임종석 딸은 명품 주렁주렁 휘감고 미국에 있는 디자인 스쿨 다녔고 이인영 아들은 콜라 한 캔에 5,000원 하는 유럽에서 물가 제일 비싼 스위스에 유학 갔어요. 그러니까 너네 신고 재산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돈으로 누구 돈으로 아들 딸 그렇게 호화 유학 보냈냐가 문제의 핵심인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신고 재산이 너무 적으면 이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재산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요즘 세상
세상에 정상적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건 수입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소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본주의 국가 시장경제 체제에서요. 지금 여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조차도 제대로 없다. 빚뿐이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경영합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부자일 문제가 필요는 있는 없지만 거예요. 부자가 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요. 남들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재산. 근데 그러고 정말 청렴하게 살았으면 아 그럼 저런 사람이구나 할 텐데 아들 딸은 다 국제학교 보내고 그러니까요. 외국에 진짜 비싼 데서 유학 보내고 이거를 평범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을 때 이게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산이 2억이냐 2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 못 벌었으면은 재산이 적을 수 있는 것이고 돈을 벌었으면 재산 많을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돈을 번 적이 없다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출처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네. 출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 김민석 청문회가 24일, 25일이면 일주일 뒤입니다. 네. 일주일 뒤에 양일간으로 잡혔는데 그리고 김민석 지금 여기 뭐 그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김민석 의원이요. 이게 지금 가족들을 그 증인 신청하는 것이 정말 싫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딱 계좌만 오픈하면 돼. 그냥 자료 내면 돼요. 자료 내면 돼요. 네. 아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뭐 대출 받고 채무 빌려서 뭐 추징금을 완납하고 뭐 자기가 뭐 SK에 2억 받은 게 당의 요청이었는데 뭐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고 그러면은 민주당 다 싸잡아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 정말 지금 태도가 글러먹은 게 국민의힘에서 자료를 94개를 요청했대요. 답이 딱 2통 왔답니다. 그럼 나머지 민감한 것들은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이틀 동안 그냥 청문회 제가 봤을 때 막장으로 진행한 다음에 국무총리 임명하는 예, 거예요. 표결로 국무총리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오늘 비행기에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김민석 내가 통화해봤는데 그 별 문제 없다더라. 다 해명되는 의혹 수준이라더라. 벌써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딱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차피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 국무총리 임명을 맡기는 힘들 것이다. 맡기는 힘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에 위배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려는 노력을 해라. 그래야지 청문회만큼은 이게 어쨌든 뉴스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제출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렇게 요구하는 자료들을 다 무시하고 깜깜이로 나가는 것 이게 그리고 진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을 상상도 못한 일이죠. 예,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민주당이 진짜로 너무 무시해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때까지 우습게 보였다는 것이고 이렇게 수많은 요구를 해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두 가지뿐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로 바닥 끝까지 무시하는 겁니다. 바닥 끝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 나오면 다 조작이래요. 그러니까. 김민석은 SK에서 2억 받은 거 자기는 몰랐다고 하지만 판결문에는 뭐라 나와 있느냐. 김민석이 직접 영수증 처리를 문의했다. 아니 몰랐는데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문의합니까? 그리고 7억 2천 받은 거 이런 것들 다 검사들이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화영 대북 송금 이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이. 잘못됐다잖아. 이거 이재명이랑 엮여있기 때문에 잘하면 대북 제재도 받을 수 있고 그럼요. 징역 10년 이상 나오는 상황인데 재판만 진행되면 검사 출신이라는 박균택 이재명 변호인 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건이 조작됐다고 아직도 대법원 판결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죄가 있다고 판결하면은 이거는 탄압이고, 네, 이건 잘못된 판결이고, 그리고 검찰 탄압으로 이루어진 수사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쪽에서 무죄가 나오면 재판관이 썩은 거고, 야합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로 잘못돼도 잘못된 것인데 이거는 지금 본인들의 성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지금 사법 체제 자체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계엄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고 이제는 검찰 조직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진짜로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지금 수사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재판기관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내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저는 시초 단계라고 봅니다. 시초 단계라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네. 옛날에 한명숙 뇌물 사건도 그쵸. 똑같았어요.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심지어 여동생 전세 자금으로 들어가고 물증이 다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9억 받은 거에 대해서 3억은 진보 성향 대법관까지 전원 다 유죄 판결했어요.
근데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 판결이 좀 달랐지만 결국 다수결로 다 인정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한명숙은 무죄다 하면서 막 재심하려고 하다가 막상 재심하려고 하니까 또 쫄아서 발 빼고 김경수도 맨날 드루킹 특검으로 빵에 갔다가 죄송합니다 감옥 갔다가 살다 나왔잖아요. 복권은 됐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이렇게 참 뻔뻔해요. 대북 송금도 무죄라고 하고 조작이라고 하고 뭐 다 조작이래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는 것들이 자기가 죄를 받고 실형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지금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만약에 보수에는 아주 작은 티클이라도 발견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난리가 나죠. 물고 뜯고 정말 온 가족 다 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와 국힘의 선비들은 법원 판결 나오면 그 순간부터 다 꼬리 자르기 하기 바쁘지 뭐 이렇게 지켜주고 뭐 그러지도 않아요 당에서. 근데 이게 네. 민주당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언론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지금 언론들이다. 그러니까 그 지금 민노총들이 언론에 그럼요. 중추가 되면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론들의 뭐 국장급, 허리급을 다 민노총이 장악하면서 지금 이러한 언론들이 진짜로 민주당에 유리한 발언들 계속 해주고 그리고 아까처럼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이런 거 계속 방송 내보내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뭔가 하나가 작은 게 걸리면 아직 혐의 단계인데도 마치 유죄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언론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이 균형을 하루빨리 깨트릴 필요가 있다. 이거 참 어떻게 해야지 깨트릴지 좀 이거야말로 보수들의 숙제로 갖고 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방송법을 개정해서 KBS나 MBC 사장을 민노총 출신들로 평생 안치겠다는 법안이 이제 언제 통과될지 시한부 상태인데 네. 언론을 제대로 개혁하는 것 그리고 언론이 썩었다면 정말 이런 유튜브에서 제대로 된 소식들을 우리 보수층 우리끼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퍼뜨리는 게 우리의 정말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멸콩 TV는 온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좀 언론들 같은 경우도 반정부적인 정부와 정부 입장과 좀 결을 달리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도 탄압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금 유튜브에서도 말하는 것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들에서라도 지금 보수 측 입장을 대변하고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방송들이 남아 있을 때 진짜로 국민의힘 그래도 보수 정당이 힘을 실어줘라 이런 곳에 힘을 실어줘야지.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들이 유튜브 내 이렇게 하지 말고 출연하세요. 많이 나와야죠. 예, 출연하셔서 여기서 싸우세요. 민주당은 네. 아주 줄 서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네. 민주당은 그 좌파 유튜브들에 못 나가서 난린데 지금 여기 우파 정치인들은 유튜브로 나오라고 하면 유튜브는 안 나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우파 유튜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출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싸우세요. 기존 방송도 잘 안 나가요. 보면. 안 나가요 우리 당이. 그럼 대체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 방송들을 안 나가시니까 간혹가다 한번 나가면 말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여기 민주당 패널들한테 계속 밀리고 있고 말도 듣고 있고 할 말 못하고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싹 네. 바꾸지 않으면 보수가 구조적으로 민주당한테 민노총한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럼요. 라는 게 지금의 답답한 현실, 냉정한 현실인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민주당은 정치보복 각종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감사원 범죄 카르텔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해야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 기각됐잖아요.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 정치보복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또 이런 법안 발의한대요.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평가 점수 낮으면 바로 교체한다. 이건 결국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장을 낙하산 알박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고생했습니까? 거의 70%가 넘었죠 그때. 70% 그런데 정도 됐죠. 네 맞아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장들 억지로 쫓아내겠다. 쫓아내겠다는 거죠. 직권남용 하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거는. 네.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이것도 내로남불이에요. 사실은요.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 바뀌어야지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윤석열 정권 때 이거 못하게 하고 발목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되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바꾸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달라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것들인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겠느냐.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되고 정현희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버텼습니까? 그러게요. 본인은. 아유 정말 네. 징글징글했죠. 본인은 진짜 징글징글하게 국정 버틴 거 아닙니까, 마비시키고 이거. 네, 권익위를 거의 마비시켜 버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실패하게끔 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민주당인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도 민주당이 실패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인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그래도 이게 협조를 하고 재언을 하는 정당이 돼야 될 것인지. 근데 최소한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고 싸울 수 있는 정당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화력까지 약해진다라고 하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국회의원님들 몸살이지 마시고 여기 국회의원이 가장 두꺼운 방패를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면책 특권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답답한 상황도 한 번만 짚어볼 텐데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뭐 이 김용태 위원장이 띄웠던 개혁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느니 아니면 혁신위를 띄우느니로 벌써부터 비대위원장과 마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용태 위원장 임기 그냥 6월 30일에 끝나는 거다. 연장 안 한다. 그리고 본인이 아마 당대표 대행 체제로 전당대회를 좀 빨리 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뭐 여러 가지 한동훈 측에서는 그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했던 이영수 회장을 요청해서 만났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 3명의 젊은 정치인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합 집산과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대변인님? 전 일단은 김용태 위원장은 선을 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요. 본인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본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대선 상황까지의 비대위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본인이 개혁이나 뭐를 따져보자, 국민 여론조사 돌려보자 하는 건 선을 넘은 것이다. 본인이 지켜야 될 선까지가 어딘지를 지금 모르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리고 당연히 당대표를 빠르게 선출해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가 정당성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도 추진하는 것이지 왜 누군가로부터 임명받은 자가 여기에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것을 아직까지도 지려고 하느냐. 만약에 이거 아직까지 지려고 했었으면요. 대선을 이기고 나서 해야 될 행동인 거예요. 대선을 진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권한이 전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용태 위원장은 하루빨리 빠지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당대회를 만약에 빠르게 개최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룰들이 이번에는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된 룰 세팅이 이루어지고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공정한 룰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지금 민주당을 견제하기보다는 차기 당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요. 민주당 천지에서요. 민주당 천지에서 당권 누가 지든 간에 그냥 힘없는 야당 대표일 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개혁 의지가 있느냐. 진짜로 개혁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을 완전 바닥까지 완전히 와해시키고 다시 세울 정도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젠 지도부로 등장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이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지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 리더들이다. 왜냐하면 희생하는 자리여야 될 거예요. 내년에 지방선거 결코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이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요.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또 지지 않을 생각으로 단지 내가 권력만 누리겠다. 공천권만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이 자리를 욕심낸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 제발 좀 나오지 마세요. 제발 좀 정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수없이 봤죠. 지난 총선에서도 졌고요. 그 전에 보궐선거에서도 졌는데 지금 어떤 누가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내 탓이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다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다 남 탓하고 네. 지금 용산 대통령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자기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는 지도부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진짜 내가 아니라 당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 당이 아니라 보수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 보수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로 여기에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청년 최고 자리에 올라가야 마지막 기회라도
보수 정당이 회생할 수 있는 밑바닥이라도 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탑티어님 댓글 제 마음에 와닿네요. 여기 시청 중인 4,000명 모두 책임당원 가입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제가요. 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대선 지금 2달, 3달 전부터 말했거든요. 방송에 나와서요. 대선 이미 2달, 3달 전부터 당원 탈당하시면 안 되고 가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한동훈 층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당원 가입 운동하고 그럼요. 있죠, 거기는. 제가 네. 그걸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했다가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일부에서는 욕을 하더라고요. 가입하라고 하면 되냐. 막 하는데 지금 또 늦는 거예요. 이게 늦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그때 가서 전당대회를 할 때 한 달 당비를 낸 사람 투표권을 줄지 3달 낸 사람 모르는 투표권을 거죠, 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3달 낸 사람 투표권을 주는 게 어느 특정 이쪽에 유리하다라고 하면 이걸 한 달, 3달 이거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정당이고 그래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고 또 탈당했던 분들 가입을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탈당했던 분들 쉽게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려요. 탈당했던 흔적이 있는 분들은 입당하는데 막 2달, 3달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요. 지금이라도 탈당했던 분들 빠르게 가입을 하셔서 탈당, 입당 처리가 안 된다면 당협에 전화를 해서 왜 입당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네. 지금 입당서 냈다라고 해서 입당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없다. 빠르게 가입을 해야 이 당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우리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